자,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다면 이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홍 의원은 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. 윤 전 총장의 부친과 가깝다고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말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대통령의 직무 중에서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.1%도 되지 않습니다.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합니다.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건 정치를 안 하던 분이니까 참신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거길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훼손될 거 아니겠어요. 과거하고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뭐 그때는 그 부담이 덜하겠죠. 자,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요,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공부를 더 하라고 평가를 했고,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도요, 양아치 망나니 짓 한 것부터 사죄를 하라라는 비판을 했습니다.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것만 봐도 홍준표 의원의 복당 신청이 자, 내년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홍준표 의원의 복당 여부가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?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. 네. 윤석열 총장도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이 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막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갈래.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? 네. 그러한 비판도 다 극복을 하고 포용을 해야 대선 주자로 커나갈 수 있는 거고요. 네.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엔 좀 말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한테 공부 더 해라. 날치기 공부해서 어떡할래? 이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시라.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내년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더 정책 공부도 하고 열심히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합시다.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. 소장님이 좀 권해보세요. 방송에서 오늘 권했으니까 용 대표 쪽에서 봤을 텐데 저렇게 또 상대 당 후보라고 해서 양아치 망나니 이런 식의 저급한 표현은 대선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말이다라고 말씀드려요. 알겠습니다. 자, 앞서 들으셨지만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장을 내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경우요.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죠. 자,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나경원 전 대표가 1위, 그리고 2위가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 뒤를 주호영 의원, 김웅 의원이 따르고 있습니다. 자,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또 김웅 의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의 약진이 좀 눈에 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다. 뭔가 세대교체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필요성과 정당성이 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 또 정치에 입문한 그 횟수를 따져보면 또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. 여러 번 선거에도 나갔던 경력이 있어서 아예 신인이다.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초선 의원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초선 의원들이 가지는 상징성에 조금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.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. 이런 민심을 잘 받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선 의원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라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 이 당권에 도전하는 5선의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일각의 초선 당대표론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. 들어보시죠.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.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난데없이 등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에베레스트 오르려면 동네 뒷산만 오르면 안 되고 설악산, 지리산, 뭐 여러 산들 그런 중간산도 다녀야 한다라는 말인데요. 다시 말해서 대선이라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중진의 원내대표의
뭐 이런 것까지 다 지낸 본인 같은 사람의 경륜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조호영 의원의 이 발언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요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. 803만 5번 오르면서 왜 더 험한 곳에는 가지 않았냐라는 겁니다. 803이 대구의 대표적인 산이죠.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서 계곡에서 놀았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, 자, 국민의힘 당권을 두고 중진과 초선 젊은 의원들과 지금 딱 맞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그렇다고 초선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아, 그래요? 저는 조영 전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대선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초선이 당 조직을 이끌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네. 그러니까 국민들 이미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초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진은 또 중진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 당 조직을 특히 대선 기간 동안에 이끈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대선 주자별로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하거든요. 네. 초선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. 아.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다만 이제 큰 틀 안에서 볼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영남당이라든가 네. 여러 가지 당색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초선들이 나와서 열심히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면 국민의힘이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초선의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다양성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국민의힘에 크게 마이너스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